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수많은 상처를 감추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상처와 고통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누구나 상처와 고통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시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시를 읽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 한 편으로 세상을 읽고 문학으로 삶을 나누는 시쿵.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김은자입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이나 상처 같은 그런 아픈 감정들. 어떤 상처는 페이퍼컷처럼 살짝 스치고 가서 덧나지만 않으면 잘 아물겠지만요. 또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오래 고통스러운 상처도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나 깊은 상처, 살면서 모든 마음의 상처. 그런데 그 치료법은 의외로 나에게 있다고 합니다. 고통, 아픔, 슬픔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나 고통, 슬픔, 근본적인 이유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치료법이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하네요.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고 또 그런 감정을 갖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신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한 부분, 받은 상처를 세세하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감정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위로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슬픔, 그런 감정 방치하지 말라. 이런 말인 거죠. 시 한 편으로, 문학으로 우리들의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요. 마음의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돌아보면서 누구에게나 마주해야 하는 상처와 고통, 남몰래 아파했던 것들을 좀 일렁이게 만들고요. 그 무늬들을, 그 흉터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시쿵 문 활짝 열겠습니다. 시 한 편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시즌4는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지난주부터 상처에 관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문학을 통해서 삶을 대비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청취해주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좋은 한국 시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는요. 길상호 시인의 감자의 몸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감자의 몸, 길상호. 감자를 깎다 보면 칼이 비껴가는 움푹한 웅덩이와 만난다. 그곳이 감자가 세상을 만난 흔적이다. 그 홈에 몸 맞췄을 돌멩이의 기억을 감자는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벼랑의 억센 뿌리들처럼 마음 단단히 먹으면 돌 하나 깨부수는 것 어렵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뜨거운 하지의 태양에 입 시들면서도 작은 돌 하나도 생명이라는 뿌리에 그 마음 마르지 않았다. 세상 어떤 자리도 빌려서 살아가는 것일 뿐 자신의 소유는 없다는 것을 감자의 몸은 어두운 땅속에서 깨달은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 웅덩이 속에 씨눈이 하나 옹글게 맺혀 있다. 다시 세상에 탯줄 될 씨눈이 옛 기억을 간직한 배꼽처럼 붉어져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독을 가득 품은 것들이라고 시퍼런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이 시는 길상호 시인의 시집 오동나무 안에 잠들다에 실린 작품인데요. 작은 감자 한 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니요. 상처를 참기도 힘든데 거기에 싹을 틔웠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 상처가 세상에 또 탯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오하기 그지없는 시입니다. 감자를 깎다 보면 옴폭옴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감자에게는 상처일 텐데요. 시인은 그 상처가 바로 감자가 세상을 만난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 홈에 몸 맞췄을 돌멩이의 기억을 감자는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벼랑의 억센 뿌리들처럼 마음 단단히 먹으면 돌 하나 깨부수는 것 어렵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뜨거운 하지의 태양에 입 시들면서도 작은 돌 하나도 생명이라는 뿌리에 그 마음 마르지 않았다. 시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감자를 깎으면서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그 작은 감자의 몸이 하지의 뜨거운 땅 속에서 작은 돌 하나도 생명이라는 소신 아래 제 몸 스스로 그 무게를 받아내면서 생명을 끌어안는 저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감자는 다른 작물과 좀 달라서요. 씨채, 통감자채 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씨 감자 값이 비싸서 그럴까요? 많이들 보통은 잘라서 심습니다. 움푹한 웅덩이, 그러니까 씨는 그 부위를 기준으로 2등분 혹은 4등분 정도 잘라서 싹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는다고 해요. 그 잘린 몸으로 씨는 상처 하나 믿고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하니까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살아내는 힘이 대단한 겁니다. 감자의 몸은 뜨거운 하지를 지나서 어두운 땅 속에서도 제 몸을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 구슬러 가면서요. 작은 돌멩이 하나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품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었던 자리가 아프니까 딱딱한 옹이가 생기면 자리가 아플 텐데도 딱딱한 옹이가 생기면 또 생기는 대로 둥글게 둥글게 제 몸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 모든 것을 시인은 작은 돌 하나라도 생명이라는 뿌리에 그 마음 마르지 않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굳이 생명과 뿌리를 연결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근원인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겠죠. 세상 어떤 자리도 빌려서 살아가는 것일 뿐 자신의 소유는 없다는 것을 감자의 몸은 어두운 땅 속에서 깨달은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웅덩이 속에 씨눈 하나 옹글게 맺혀 있다. 그건 다시 세상에 탯줄이 될 씨눈이다. 옛 기억을 간직한 배꼽처럼 그 씨눈이 붉어져 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자리도 빌려서 살아가는 것일 뿐 자신의 소유는 없다. 이 시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조금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현대인들에게 잠언 같기도 한 시기예요. 씨는 웅덩이 속에 맺힌 어떻게 보면 상처죠. 그 씨눈을 배꼽이라는 말로 환치시켰어요. 그 상처가 세상에 다시 탯줄을 대고 살아갈 배꼽, 삶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돌을 만나서 움푹 패인 웅덩이, 씨눈이 되어서 새로운 몸이 되고 세상에 태어날 배꼽까지 생성시키는 마치 우주를 어머니처럼 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 그 너머를 본 시죠. 상처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의미 있게 승화시킬 수 있다니요. 땅속에서 깜깜한 흙에 둘러싸여 지내다가 돌멩이를 만나면 그것에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면서 가끔은 밀리기도 하면서 온갖 생명 현상을 겪는 감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처를 보여주고 또 대면시켜주고 또 어루만져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기는요. 상처로 아파하고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remember 하는 것 같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독을 가득 품은 것이라고 시퍼런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라는 시기요. 이런 상처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내 삶의 독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처를 단지 무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 많은 것 같은 웅덩이 상처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도 남지 베어버릴 거야 라는 말이에요. 상처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베어내지 말고 그 상처를 배꼽을 만들어서 세상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탯줄을 만드세요 라고 노래하시기도 합니다. 시 한 편을 통해서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사고의 전환은 문학에서만 꼭 필요하고 아름다운 요소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도 이 사고의 전환, 상처의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요. 사고의 전환, 그 역발상으로 상처를 후를 털어낸 상처에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쓴 길상호 시인은요. 1973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했습니다. 한남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200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그 노인이 지은 집이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출연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오동나무 안에 잠들다, 모르는 척, 눈의 심장을 받았네 등이 있고요. 현대시 동인상, 시인협회 젊은 시인상, 천상병 시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세상에 다시 나아갈 배꼽으로 노래한 시인이 있는가 하면요. 몸의 순수한 힘과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을 대치시켜주면서 상처를 제 스스로 꿰매고 제 스스로 아무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자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몸의 신비 혹은 사랑 낭송 듣고 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하기는요. 몸이 웬만한 상처는 다 해결을 해요. 몸은 상처를 스스로 복구하는 자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상처는 피지컬한 상처이기보다 삶의 진정한 상처를 말하고 있네요. 구걸하던 손, 훔치던 손,
음모와 놀던 손. 살면서 이상하고 괴상한 관념에 사로잡혀서 또 애걸하는 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상처이기도 한데요. 이 시는 최승호 시인의 시집 세속 도시의 즐거움에 실린 시입니다. 시인은 상처난 손이 아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벌어진 손의 상처를 몸이 스스로 깨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시작되죠. 의식이 환히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헛것에 쌓여 꿈꾸고 있든 아랑곳 없이 보름이 넘도록 몸이 깨매고 있다. 몸은 손을 사랑하고 있는 모양이다. 몸은 손이 달려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같이 정말 푸근하고 무한한 사랑이 느껴져요. 그 어떤 모습의 상처를 가져가도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손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왔느냐 꾸짖지 않고 생색 한번 내지 않고 조용히 상처를 낫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인은 몸의 신비, 몸의 위대함을 노래했습니다.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가 빠지면 새이가 돋잖아요. 또 살이 찢어지면 새살이 돋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도 자연스러운 건데요. 상처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몸의 치유 능력은 생각해보면 대단한 신비이고 이치입니다. 그런 몸 때문에 깊은 상처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제 스스로를 사랑해서 살고자 하는 모습.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한국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근원을 살펴보면 그 근원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끈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모습도 문제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성찰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벌어진 손의 상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걸하던 손, 훔치던 손, 뾰족하게 손가락들이 자라면서 빼앗던 손, 그렇지만 빼앗기면 증오로 뭉쳐지던 손, 꼬부라지도록 손톱을 길게 기르며 음모와 놀던 손, 매음의 악수, 천년 묵어서 썩은 괴상한 우상들 앞에 복을 빌던 손, 그리고는 그 더러운 손이 달려있는 것이 몸은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구걸하는 모습이 뭐 꼭 거지 모습을 하고 구걸하는 모습만 구걸인가요? 훔치는 손도 마찬가지죠. 꼭 백화점에서 혹은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만 훔치는 손일까요? 빼앗기면 예리한 손톱으로 핥히고 불끈 주먹 내밀고 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상처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더러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듯 스스로 상처를 보듬고 보름이 넘도록 꿰매고 있다고 합니다. 벌어진 손의 상처를 몸이 자연스럽게 꿰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가 참 놀라워요. 금실도 금바늘도 안 보이지만 상처를 밤낮 없이 튼튼하게 꿰매고 있는 이 몸의 신비 혹은 사랑, 이렇게 시를 끝맺습니다. 그리고 보니 정말 신비합니다. 바늘 하나 없이 손의 상처가, 옆구리의 상처가 아무다는 것 정말 신비하죠. 그런데 실로 꿰맨 것보다, 바늘로 뚫고 꿰맨 것보다 더 튼튼하게 복구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몸의 신비를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몸이 손의 상처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이 용서라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제 몸의 상처를 꿰매고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몸 한 곳에 상처가 나면 몸이 상당히 바빠진다고 해요. 피돌기가 왕성해지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다고 합니다. 몸의 곳곳이 소통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소통이 건성건성한 대충 하는 소통이 아니라 치밀하면서도 따뜻한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 따뜻한 피돌기가 상처를 낫게 하고 자신을 용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시는 커다란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몸의 신비 혹은 사랑이라고 끝을 맺었는데요.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고 혹은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제 개인적 해설입니다만 그 몸의 신비는 사랑 때문이라는 힌트를 주면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합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데는 친지나 가족의 위로도 중요하지만요. 내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랑이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을 지켜온 노하우를 간직한 순수한 힘과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에 의해서 생기는 상처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시입니다. 자신을 고발하게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최승호 시인은요,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7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대설주의보, 세속도시의 즐거움, 그로테스크,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 나, 고비 등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미당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두 편의 시를 소개하는 동안에 오늘도 시간이 저만치 먼저 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앉아서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시로 더 환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